이번 사연은 명절에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간다 하니 갑자기 자식들이 운운하면서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 아주버님을 시아버지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과 잘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사이인데요. 대학을 가고 난 후에 우연히 동문회에서 다시 재회해 좋은 마음이 싹 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 결혼을 하려 할 때 제겐 겁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효도였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 막 시댁과의 갈등이 자주 매체에 올라오던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각종 갈등을 듣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때 불을 지폈던 게 아주버님이었어요.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 터울이 3살 이상이라 같은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예 모르는 상태로 우선 결혼하기 전 아주버님을 먼저 소개받게 되었죠. 남편이 말하는 아주버님은 소위 말해 애물단지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자식이라 어느 정도 봐주는 부분은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잘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다고요. 심지어 나이 드니 허세까지 있어서 그렇게 속을 썩인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봐야 저에게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 착각이었단 걸 첫 만남에서 알게 되었지만요. 당시 남편과 저는 20대 중후반, 아주버님은 30대에 막 들어섰던 시기였는데요. 예쁜 재수씨 보게 되었으니 이 자리는 형이 살게. 괜찮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 사주신다고 하니 간단히 감사하단 인사드리고 말았어요. 한참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남편이 회사 사수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러 나갔는데요. 그때 아주버님께서 일장 연설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효도이지만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드려야 한다. 자주 찾아뵙고 지내야 한다. 며느리도 우리 식구처럼 지내야 한다. 애는 몇이나 낳을 거냐? 등등 별소리를 다 하시대요. 혹시 동생인 남편이 먼저 결혼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아주버님이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 동안에 따박따박 대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서 술을 좀 더 마시다가 자리를 파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사실 아까 자기 나갔을 때 아주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면서 들었던 말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길을 걷다 말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배 잡고 푸하 소리까지 내면서 웃었어요. 저는 나름 심각한 일이라 생각하고 물은 거였는데 남편이 웃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웃냐 하니 우리 형 효도 같은 거 안 해. 지금 30대 돼서도 백수인 거 보면 모르겠어. 얼마 전에 부모님한테 사업한다고 차용증 쓰고 돈까지 빌려갔어. 신경 쓰지 마.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 말이 딱 맞아요. 장남인데 사업한다고 허세만 가득했지 속은 전혀 실속 없는 인간이에요. 시부모님 없이 저희끼리 만나게 되면 무조건 효도 입 바른 소리만 할 줄 알지 막상 시부모님 생신을 챙긴다거나 명절 때조차도 잘 찾아뵙지 않더라고요. 저희에게 피해주는 일은 없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 시아주버님이 저희 결혼 후 5년쯤 지났을 때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의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객관적으로 참 좋은 분들이건만 형님은 소위 말해 시자가 달렸다고 시댁을 기피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명절 생신 기념일 포함해서 아주버님 내외 본 적이 손에 꼽아요. 아버님한테 빌려간 돈은 한 푼도 갚지 않았으면서 시댁은 싫다나 봐요. 아주버님도 도끼인 객긴이고요. 남편과 저는 그럴수록 저희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적부터 사업을 하셔서 돈이 없으신 편은 아니에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저희나 손주들 용돈 주고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이도 워낙 좋으셔서 저희가 잘한다 말은 했지만
딱히 그럴 것도 없어요. 가끔 손주들이랑 찾아가서 맛있는 것 먹고 도란도란 시간 보내면 그게 기쁨이신 분들이에요. 명절이나 생신 때 선물이나 용돈이라도 드리면 그게 배로 돌아와요. 저희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많지 않지만 이사할 땐 가전도 몇 가지 선물해 주시고 평소엔 손주들한테 아끼지 않으시고요. 저는 시댁에 큰 불만 없어요. 시댁 가서 지금까지 설거지 해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제사도 없고 그런데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자주 찾아뵙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괘씸할 만도 하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와 시댁은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요. 실제로 거리도 멀지 않고 적적하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보는 걸 좋아하셔서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어떨 땐 저희 부부끼리 데이트하라며 배려까지 해주셔서 자유시간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올해 설 명절 연휴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부모님께 저희 친정엄마 칠순이 다가와서 여행을 가려고 해요. 명절 연휴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다녀오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저희가 친구분들 가신다는 온천 여행에 동행하실 수 있도록 따로 경비 챙겨드리기로 말씀드렸죠. 저희 시부모님은 돈 있다 해서 자식들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닌 거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친정 식구들이랑 명절 연휴 다 여행 가는 게 마음이 걸렸거든요. 시부모님은 기분 나빠하는 기색 전혀 없이 오히려 잘 됐다 하며 친구분들과 온천 가신다 하셨어요. 저희는 안심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열심히 여행 준비 중인데요. 이걸 1월 초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2주 정도 지났네요. 갑자기 아주버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지금 이게 무슨 못 배워먹은 짓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저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하니 그냥 군말 없이 지금 시댁으로 오랍니다. 전화를 받고 시댁으로 가보니 아주버님 내외가 와 계시더라고요. 어쩐 일인가 싶어서 가서 슬그머니 앉았어요. 저희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쏙 안기고요. 아주버님 내외 둘이 저희 부부를 흘겨보고는 아주버님이 명절에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시댁 식구 놔두고 그러는 게 아니지. 우리 엄마 아빠는 끼케야 친구들이랑 온천 가는데 친정은 해외여행 보내드리냐?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형님도 거들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뻔뻔하네. 하시대요. 아주버님 내외는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퍼부었어요. 보자 하니까 손아래 것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 니네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통에 나는 명절에 부모님 집도 못 오냐. 엄마 아빠도 어떻게 그러냐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저희 부부 모두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는데요. 아주버님이 떠들어대는 시간이 길어지고 눈치를 보니 시부모님은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여태껏 효도는커녕 제대로 찾아뵙지도 않았던 자식이 저런 말을 한다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기가 찰 수밖에요. 강단은 있으시지만 대체적으로 순한 시부모님, 형을 무시하는 남편 모두 아주버님이 하신 짓에 대해 지친 모양이더라고요. 세 사람 모두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하고 앉아 계시는 느낌이랄까? 물론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저희 이번에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다녀오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가기로 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했는데 할 말이 없었는지 아주버님은 우리 의견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냐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안 보시는 줄 알고요. 지난 몇 년간 명절에 맞춰 오신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이신데요.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 삿대질도 하고 발을 쿵쿵 구르면서 위협적인 모습도 보이셨고요. 형님은 말리긴 하지만 자기가 좀 참아. 내가 동서교육을 잘못 시켰나 봐. 하시더라고요. 대체 누가 누굴 교육시킨다는 건지 저도 더 이상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누가 누굴 보고 도리를 운운하느냐. 지금껏 당신들 결혼하고 나서 본 적이 손에 꼽는다. 우리는 애들 때문에 시댁 현관 문턱 다를 듯 드나들었는데 당신네들이랑 마주친 적이 없다. 했더니 형님이
그래도 손 아랫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건 아니지 하대요. 그래서 저도 말이 안 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주친 적이 없는데도 두 사람 입에서 나온 건 시부모님 욕뿐이지 않아요? 작년 초에 빌려가신 돈도 주식하다가 다 말아먹었다면서요. 사업에 쓰신 게 아니라면서요. 해버렸습니다. 듣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그게 정말이냐며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아니 재수씨,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되겠어요? 진짜 안 되겠네.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돌이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시부모님께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아주버님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투자는 무슨? 설비 늘리고 말고 할 재정 상황도 아니에요. 아주버님 주식 시작한 지 꽤 됐고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저희도 재작년에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어요. 형님도 알고 있는데 둘이 지금 잡아떼는 거예요. 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듣다가 열이 뻗치셨는지 현관 옆에 세워두었던 골프채를 가지고 아주버님에게 호령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쫄보라서 그런지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버님을 더는 못 봐주겠는지 시아버지께서는 여태까지 너한테 빌려준 돈 차용증까지 다 썼으니 강제 집행할 테니 그리 알아! 하셨습니다. 그대로 쫓겨나는 것처럼 아주버님 내외는 돌아갔어요. 그나마 저희 애들이 할아버지 무서워요. 큰아빠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엉엉 울지 않았다면 아주버님 곱게는 못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아버지께서도 평소에는 온화하시지만 한번 눈 돌아가면 무서운 분이에요. 일단 저희 부부도 돌아가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리 피운 게 죄송해서 아무 말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주말인가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는데요. 저희를 앉혀두고 이제 너희 형네 부부에게는 지원도 할 만큼 해줬다. 그러니 우리가 남기고 가는 재산 있거든. 그건 다 너희들 것이다. 앞으로 그 자식에게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형네한테 한 푼이라도 주면 너희도 용서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두 분 앞에서 못난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웃으면서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우리가 자식 잘못 키운 죄지. 너희 보기 내가 부끄러워서 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희가 형님 내외에게 빌려드렸던 돈까지 그 자리에서 이체해 주셨어요. 저희도 없는 돈이라 생각하려 했는데 시아버지 고집을 꺾지 못해 받았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자주 연락이 왔는데요. 전화 와서는 저번엔 재수씨에게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아. 재수씨가 전화를 안 받네. 내가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은데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은 우리 와이프 형 사과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아 할걸. 그리고 형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빌부터 먹을 거야. 제발 인간답게 좀 살자.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한테도 결국 화를 내고 끊었다는 거예요. 듣기로는 그렇게 제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꼬투리 잡으면서 오랜만에 효자 컨셉 좀 잡아 돈 더 빌려가기로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도 동조했는데 상황이 뜻대로 안 풀리니까 두 사람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겠죠? 결국은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부모님께 찾아온 아주버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빌려달라. 아니면 큰아들 이혼당할 수도 있다 했지만 아버지가 저번처럼 쫓겨나고 싶은 거 아니면 돌아가라 하시며 또 골프채를 휘두르셨대요. 오죽하면 저희 시아버지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말을 입에 담으셨을까요? 또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탐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성격에 지금까지 빌려준 돈 회수도 못했으니 더는 빌려주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이혼당하고 깽판 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저희 남편이랑 시부모님 보호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누리는 자식 따로 있고 도리하는 자식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시부모님이 현명한 분들이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은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법이니 쓰니님 부부께서 시부모님을 잘 살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수고가 많으시겠어요?